표적형 광고가 얼마나 자주 나오는지 짜증나지 않나요? 어딜 가든 무엇을 하든 쫓아다니죠. 저 같은 경우는 보통 마음속으로 광고를 걸러버리고는 그 사람들이 하는 말에 신경 쓰지 않았어요. 하지만 얼마 전부터는 정말 섬뜩한 느낌을 받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 문제를 조사하기로 결정했고 실제로 몇 가지 불안한 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조사한 결과가 여러분에게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텐데 검색을 하고 나면 브라우저 창에 그에 대한 표적형 광고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사실 놀랄 일이 아닙니다. 결국 제가 직접 제 정보를 쏟은 것이니까요. 예를 들어 새로운 달인판이 필요하다면 제일 먼저 웹서핑을 해보겠죠. 그러고 나면 광고는 불이 납니다.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회사들을 추천해주고 역대급 할인을 추천합니다. 거기까진 괜찮아요. 광고는 원래 그런 거니까요. 그런데 얼마 전 우연히 가스레인지를 끄지 않고 빈 프라이팬을 올려놓은 채 출근을 했었어요. 아파트 전체가 타버리지 않은 것이 기적이긴 했지만 당연히 그 팬은 살릴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에 여자친구와도 그 사고에 대해 이야기했고 잊지 말고 새 팬을 사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핸드폰으로 브라우저를 열었을 때 처음 본 것은 어떤 주방용품 가게에서 뽐내는 작은 광고였습니다. 어안이 벙벙했다고 한다면 대단히 절제된 표현일 것입니다. 저는 아직 새 프라이팬을 사려고 웹을 검색한 적도 없었어요. 제가 겪은 사고에 대해서 페이스북, 트위터, 기타 어떤 소셜미디어에서도 언급한 적이 없고요. 누구에게 전화했던 것도 아니에요. 제가 한 일이라곤 여자친구에게 말한 것뿐이에요. 어떻게 제 전화기가 제게 새 펜이 필요하다는 걸 알 수 있죠? 인정할게요. 처음에는 그냥 엄청난 우연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런 일이 더 자주 일어난다는 것을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제 친구들과 함께 곧 있을 출장에 대해 이야기했었거든요. 그랬더니 제 핸드폰 브라우저에 여행사와 항공사 광고가 뜨는 거예요. 정말 소름 끼쳤죠. 뭔가 조치가 필요하다 싶어서 수사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광고주들이 우리를 어디든 따라다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요. 예를 들어 은행 같은 곳을 지나가면 곧 같은 은행, 심지어는 그 지점의 광고가 나올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회사가 광범위한 운영 범위를 가진 특별한 와이파이 라우터를 사무실에 설치해 놓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보러 가시면 여러분의 핸드폰도 바빠집니다. 전화기는 주변의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검색하여 가능한 모든 연결 지점으로 신호를 전송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특별한 라우터가 있는 은행을 지나갈 때 여러분의 전화기는 신호를 보내고 짜잔! 은행에서 여러분 전화기의 디지털 아이디를 갖게 됩니다. 이것은 엄청난 정보도 아니고 여러분에게서 어떠한 개인정보도 훔칠 수 없지만 표적형 광고를 보내기에는 충분합니다. 여기서 좋은 점은 오직 대기업만이 이러한 표적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 광고를 위한 장비의 비용이 소기업에게는 턱없이 비쌉니다. 하지만 여전히 여러분의 전화기가 여러분의 위치를 묻는 누구에게나 대답해준다는 건 불안한 사실입니다. 배신자 같으니라고. 더 넓은 범위에서 광고주들은 여러분을 목표로 위치 태그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태그들은 기본적으로 지도에 있는 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우연히 이 지점들 중 하나로부터 일정한 거리 안에 있게 될 때 특정한 광고를 받기 시작합니다. 또한 공용 와이파이 네트워크를 사용하면 개인적으로 접근하기가 훨씬 더 쉬워지죠. 대중교통으로 와이파이에 접속할 때 여러분은 자발적으로 자신에 대한 정보와 목적지를 알려주기 때문에 전화기의 광고는 스스로를 조정해 여러분의 경로를 따라 여러분의 위치를 알려줍니다. 또 하나 경계해야 할 것은 이른바 매칭입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저도 제 전화기에서 다양한 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고백하자면 최종 사용자 계약을 실제로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누가 그걸 읽어보나요? 하지만 좀 더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아요. 문제는 앱이 오프라인 데이터를 수집하여 광고주에게 보내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예는 피트니스 트래커입니다. 이 장치나 앱은 사용자의 전화기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허용되자마자 작업을 시작합니다. 심장 박동수나 여러분이 하루하루 달린 거리, 그러니까 꽤 민감한 정보들이 어떤 제3자에게 전달되는데 여러분이 그것에 대해 명시적으로 허락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지금 매칭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부터 매칭이 시작됩니다. 사용자에게서 광고주에게 정보를 보낼 권한을 부여받은 앱은 특히 여러분에게 딱 맞는 광고를 매치해 보여줍니다. 특정 공원에서 달리는 걸 좋아하고 근처 어딘가에 새 아파트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정확한 주소의 아파트를 사라고 권유하는 광고를 받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트래커가 방금 여러분을 배신한 거죠. 트래커는 여러분의 GPS 데이터를 광고주에게 보냈고 그 시스템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장소와 그들의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회사의 광고를 매칭시켰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는 좀 더 개인화된 거니까 위치 태그보다는 훨씬 낫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 같은 분이라면 이것 때문에 엄청 짜증나실 거예요. 좋아요. 거의 모든 것을 다 취재했는데 이제 중요한 사실을 알려드릴게요. 팬과 출장에 대한 제 이야기 기억하시나요? 저는 제 전화기가 정말로 제 말을 듣고 있다는 것을 알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폰도 마찬가지예요. 스마트폰이 있고 어떤 소셜미디어든 사용을 하신다면 여러분은 이미 걸려들었습니다. 소셜미디어 앱은 마이크를 비롯한 많은 기능에 접근을 해야 합니다. 말이 되네요. 만약 소리로 이야기나 비디오를 만들고 싶다면 자신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앱이 필요할 거예요. 하지만 이걸 허가하고 나면 아무것도 녹음할 생각이 없을 때에도 앱은 자동적으로 여러분의 말을 듣게 됩니다. 이건 추측이 아닙니다. 제가 조사를 하는 동안 프리랜서 기자였던 샘 니콜스의 기사를 우연히 발견했는데 그 기사는 저와 똑같은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가까스로 그 진상을 밝혀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그는 소셜미디어 앱이 여러분의 소리를 녹음하고 광고주들에게 여러분의 말소리를 보내도록 그들을 활성화시키는 언어적 자극이나 음성 명령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여기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구글 또는 iOS입니다. 여러분이 OK 구글 혹은 시리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면 OS는 사용자의 말을 듣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소셜미디어에선 그들의 신호가 무엇인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신호가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니콜스는 이 이론을 증명하기 위해서 실험을 했고 신호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 무작위적인 것들을 그의 전화기에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5일을 그렇게 한 후 그의 피드가 바뀌었는지 광고 게시물들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모든 광고가 그가 전화기에 했던 말과 관련된 것으로 바뀐 것을 확인했을 때 그는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는 티셔츠를 하나 사야겠어 라든가 대학에 다시 갈까 고민 중이야 같은 말들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말 그대로 다음날 그의 피드에는 의류 가게 광고와 다른 대학의 강좌에 대한 게시물들이 등장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발견이 정말 불안했어요. 이제 모든 것이 맞아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프라이팬도 항공권도 제 소셜미디어 앱은 제가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녹음해서 어떤 광고주에게 판 거예요. 이런 일들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방법이 있긴 하겠지만 불행하게도 삶에서 표적 광고를 완전히 배제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밝은 면을 본다면 이러한 데이터 수집은 죄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비밀스레 여러분의 대화를 엿드는 앱을 엄청나게 신경 쓰는 게 아니라면 말이죠. 여러분의 정보를 받는 제3자는 광고주뿐이고 그 안에는 사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말한 것들은 익명으로 처리되어 있어요. 이것은 그 정보가 여러분에게로 되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죠. 여러분의 말은 서버의 코드로 전송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러쿵저러쿵 말한 것을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시스템은 휴대폰이 남긴 흔적을 찾아내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거죠. 그래도 여전히 소름 끼친다고 생각하신다면 네, 사실 저도 그래요. 자, 이야기를 정리해볼까요? 앞서 말했듯 여러분의 개인 공간에 광고가 들어가지 않기를 바라신다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VPN 또는 가상 개인 네트워크입니다. 웹에 여러분의 존재를 숨기고 온라인에서 보는 개인적인 일들에 다른 사람들이 기웃거리는 것을 막기 위한 완벽한 법적 수단입니다. VPN을 구입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인터넷에서 자신의 주차 공간을 구입하는 것과 같습니다.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항상 안전한 장소로 돌아갈 수 있죠. 광고주들은 여러분의 행동을 추적할 수 없기 때문에 고도로 타겟이 된 광고들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광고를 완전히 끄려면 소프트웨어와 브라우저 확장을 차단하는 법적인 광고 차단 소프트웨어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들은 마법의 총알이 아닙니다. 그 소프트웨어까지 뚫고 들어오는 정보들도 있을 거고요. 하지만 광고가 전보다 확실히 줄어드는 걸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제 조사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귀찮은 광고를 없애는 더 실용적인 방법을 아시나요?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 새로운 것을 배웠다면 이 비디오에 좋아요를 주고 친구와 공유하세요. 하지만 잠깐! 아직 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할 2000개 이상의 재미있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왼쪽 오른쪽 중 하나를 선택해 클릭하신 후 즐겁게 감상하기만 하시면 돼요. 삶의 밝은 면에 머무르세요.